소설을 쓰는 이꽃님 작가님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A4 용지로 2장씩 글 쓰는 연습을 했다는데요. 그 노력은 신춘문예 등단에 결실이 되었고 최근 5년간 출간된 책들이 47만 부가량 팔리면서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로 촉망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결실을 얻는다는 건 재능뿐 아니라 성실함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대기만성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4년도 이제 절반은 넘긴 이 시점, 연초에 다짐했던 것들 중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걸린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있다면 목표를 이루는데 6개월은 충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희 팥죽 라디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14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팥죽 라디오 14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혹시 올해 초에 뭐 목표하신 것들이 있다면 잘 이뤄가고 계실까요?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 네. 저는 매일 눈을 뜨면 중국어를 들어요. 오. 어떤 네이버 오늘의 중국어 회화. 와. 그럼 나중에는 네. 매일 하루에 15,000보를 걷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지키는 편이에요. 와. 그리고 정말, 네. 농학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기말고사 그냥 그런 대로 봤어요. 뭐 백수지만 네.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네. 어쨌든 저희 오프닝 멘트의 그런 꾸준함을 너무나 잘 이행해주고 계셔서 저희 팥죽 라디오 대신 대표로 네 박수드립니다. 서균희 선생님은 지난달 왜 펑크냈어요? 공격 들어오시는 겁니까 지금? 왜 그랬을까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깊이 알면 다칩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그 한 분씩 좀 개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정기님이 방송을 보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예, 혹시 얼마 전에 올라간 그 저희 보헤미안 랩소디 네. 편을 보셨는지. 역시 안 받고 예. 그 지인에게 네. 그걸 토스를 했어요. 위탁 네, 나 대신에 보고 나서 감상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길래 네. 이왕이면 댓글까지 좀 달아봐라. 혹시 하나 달렸을 거야. 혹시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서 후배나 조금 네, 부사수셨는가요? 그니까 네, 댓글이 딱 하고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달렸을 거야. 네, 놀랐습니다. 만수님은 여태까지 저희 한 영화들 보면 OTT 대신에 이제 도서관에서 영화 보신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혹시 이번에는 어느 도서관에서 보셨을까요? 인사이드 아웃 1은 율목도서관에서 대관을 빌려서 영화관에서 보듯이 친구랑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애관극장을 네. 좀 잘 다녀요. 왜냐하면 CGV나 그 롯데시네마 같은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인천에 있는 애관극장은 노포이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영화관을 살리자고 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도 조조 할인으로 6,000원 주고 봤습니다. 와, 저는 10,000원 주고 봤는데 절반 값에. 네, 조조는 6,000원이고요. 네. 낮에는 9,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조조 값보다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네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 애관극장 많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저희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협찬을 받지 않았으나 협찬을 해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상현님은 여태까지 이제 할 때 항상 이렇게 학구열을 엄청 불태워주신 캐릭터 중에 하나신데요. 혹시 이번에 뭐 관련된 책을 읽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읽을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그 엘리멘탈도 그랬었고 그 영화를 구매를 하면 첨부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번 인사이드 아웃 1 1편도
그게 첨부 영상이 한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오. 저는 원래 네. 1편을 안 봤어서 이제 2편 보기 전에 1편을 봤는데 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야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소개를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좀 주로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지난달에는 저희가 만수은 쌤한테 조금 묻어갔다면 네. 오늘은 조금 더 네. 묻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윤희님은 좀 참석이 어려우실 맞아요.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애써주셔서 자리를 아유. 참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다짐 한 번만. 네. 파이팅! 팀에 도움이 되자.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윤희님께 업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부도 확인해봤으니까요. 네. 저희 팥죽 라디오 14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1부 첫 번째 코너 60초 영화 소개와 퀴즈입니다. 이달의 팥죽 무비는 인사이드 아웃 2인데요. 녹음하고 있는 6월 20일 오늘 기준으로 올해 개봉한 외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방송이 올라갈 7월쯤에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전작인 인사이드 아웃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 주인공 라일리의 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상현님의 60초 영화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어, 9년 만에 후속편으로 돌아온 인사이드 아웃 2는 1편에 이어 새로운 감정 캐릭터들이 추가됐습니다. 라일리는 어느덧 13살이 되고 사춘기 버튼이 눌립니다. 이와 함께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가 합류하게 되고 기존 감정들인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런 5 감정들은 대대적인 감정 본부 확장 공사에 혼란을 맞습니다. 한편 라일리는 방학을 맞아 베프들과 함께 아이스하키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동경하던 팀에 입단하고 싶은 상황에서 처음 겪는 감정의 변화들을 겪습니다. 기쁨과 5 감정들은 불안의 폭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라일리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라일리와 함께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추가가 됐는데요. 신점 저장소에서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1편의 빙봉에 이어 어린 시절 기억 속 만화 주인공 블루피의 등장 그리고 비아냥 협곡, 브레인스토밍 등을 즐길 네. 수 있습니다. 네. 땡. 오. 혹시 얼마나 남으셨나요? 분량이 저는 모자랄 줄 알았는데 네. 끝난 거예요? 네, 제가 좀 잘해가지고 와.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좀 허둥지둥할 만한 분량을 준비해 오시기로 했는데 그 그러니까요. 분량이 아니라 랩을 준비해 오셨어요. 아,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박는. 제가 이해는 다 되셨죠? 네. 그럼요. 그렇지만 30초로 줄였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영화 소개도 한번 해봤으니 저희 클로징 멘트권을 건 어떤 치열한 시간을 만들고는 싶지만 과연 가능할지 모르는 퀴즈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퀴즈 첫 번째,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4가지 감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4가지 감정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감정 등장한 정답.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 예, 여태까지는 그 연습 문제였습니다. 네, 이 4가지 감정들은 그리고 그 이전의 5가지 감정들은 각자의 자기 상징 색깔이 있는데요. 불안이는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정답 빨간색 아니에요? 땡. 뭐야? 정답. 주황색. 주황색. 네, 주황색이었어요. 주황색. 네, 각자 주황색. 그런 상징 색깔이 있어서 이 감정들은 이제 각자의 그런 옷이나 이런 머리 색깔부터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자 그 관련이 있는 색깔끼리는 그 상대 컬러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상징색으로 하는 뭐 보타이를 한다든지 머리핀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연관 있는 캐릭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1편의 주인공이었던 기쁨이와 슬픔이 같은 경우는 둘이 그 대표 색깔은 다르지만 그 1편의 어떤 그 주제가 이제 감정 간의 조화였잖아요. 그래서 머리 색깔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는 컬러 역시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황이는 뭐였죠? 당황이는 색깔이? 분홍색. 분홍색. 네. 다 그러면은 빨강이가 분노? 분노. 네. 분노.
불안은 불안은 주황, 주황. 주황. 네. 당황은 당황은 아까 그놈이 그놈인가 보네. 비슷한. 버럭이가 빨간 거. 버럭이가 빨강이고 그다음에 저기 따분이는 보라색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부러워하는 애는 이제 청록색 이런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라일리의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일리의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질문이 과정. 좀 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왜요? 네. 정답. 정답? 네. 네. 그 갈까요? 네. 기억 구슬이 네. 이런 거예요. 신념 저장소라는 곳에 그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빛나는 실처럼 이렇게 네. 하늘로 솟구치면서 네. 만들어지는 게 신념이다.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답. 라일리의 기억 중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은 선별해서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중에서 장기 기억으로 보낼 거는 보내고 그래서 그 장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되고 그 중에서 어떤 중요한 이 신념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들은 따로 모아서 그 이 물가에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 하나씩 줄이 생기면서 그 줄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 나답게 만드는 그런 힘. 신념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나뭇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자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신념들이 모여가지고 네. 자기 정체성이 이제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라일리의 신념 변화하기 전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이런 그런 신념을 갖고 네. 있었죠. 네. 그러면 네, 다들 분발해 주셔야 돼요. 네, 세 번째 퀴즈 가보겠습니다. 불안이는 소심과 자기는 다른 존재라고 어필을 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저희 그 전에 신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과거와 미래? 정답을 얘기하셔야죠. 네, 정답. 정답? 과거를 걱정하는 건 소심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건 불안인가? 조금만 바꿔보시겠어요? 땡. 정답. 소심이는 네. 당장의 네. 문제를 걱정해서 예방하는 게 소심이고 네. 불안이는 미래에 벌어질 법한 일들을 걱정해서 예방하는 게 불안이의 역할이다. 영화 속에서의 멘트와는 조금 다르지만 1편의 캐릭터 소개와 2편의 캐릭터 소개를 반영했을 때 정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영어 대사로는 볼 수 있는 것 can see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대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첫 편에서는 이제 처음에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쁨이가 그 소심이는 이제 라일리가 막 아기 때 막 뛰어다니다가 앞에 전선이 있으니까 소심이가 안 돼 하면서 멈춰. 눈앞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캐릭터고 불안이가 등장해서 나는 쟤랑은 좀 달라. 쟤는 보이는 걸 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퀴즈가 한 4개 정도 더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4개를 다 맞추신 분이 계시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 토의할 때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조마조마해서 말수가 줄었던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째 퀴즈. 본부에서 쫓겨난 5 감정이 본부로 복귀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파우치. 정답. 오. 네, 정답. 네. 다이너마이트지. 파우치 안에서 다이애나 마대를 꺼냈어요. 파우치 이래서 퍼지고 왔어요. 소환을 한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일단 만수님께서 이제 남은 문제를 다 맞춰주시면 화이팅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네, 클로징 갑시다. 네, 가봅시다. 네, 5번째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깊이 숨겨둔 비밀이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화 쿠키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쿠키를 안 보셨나요? 다들? 제가 혹시 여유 되시면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장판 어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오오오 태운 정답. 거. 정답.
장판 태운 거. 정답! 아, 맞아요. 맞아. 네. 깊이 숨겨둔 비밀이 숨긴 건 이제 어렸을 때 장판을 몰래 태워 먹은 걸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숨겨둔 비밀이었는데 이제 기쁨이는 그걸 보고서 수영장에서 쉬한 거 쉬한 아니었어? 거,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고 네, 들어갔습니다. 오, 만수쌤. 되게 뭐가 그러면? 큰 건 줄 알았는데 네. 겨우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거였어? 이러면서. 때문에 들어갔죠.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3대 2인 거죠. 오, 파이팅. 어떻게 좀 이렇게 네. 지지 파이팅. 멘트? 아니에요. 네. 오늘 만수님의 클로징을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5개가 아닌 7개의 퀴즈를 준비를 해왔나 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두 문제는 조금 엉뚱한 거라서 누가 맞추실지 좀 맞춰보십시오. 네. 추가 퀴즈 6번째. 더빙판을 보신 분이라면 더 쉽게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깊이 숨겨둔 비밀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분하고 9가지 감정 중에 같은 성우분이 또 감정 하나를 맡았거든요. 혹시 그 감정은 어떤 걸까요? 전 자막으로 봐가지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찍기 좋은 감정이에요. 지금 이게 질문이 2개가 같이 예, 그러니까 한 성우가 쉽게 다시 말하자면 한 성우분이 깊이 숨겨둔 비밀과 또 하나의 그 배역으로 감정을 맡으셨거든요.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버럭이? 정답을 하셔야죠. 정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깊이 숨겨둔 비밀의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비슷한 감정이에요. 뭐지? 누구예요? 힌트는 새로 나온 감정 중에 있습니다. 저기겠지. 따분인가? 정답을 외치셔야 되는데 따분이였죠. 따분이 아니에요? 깊이 숨겨둔 비밀이 정답 정답? 따분이 땡. 따분이 땡. 따분이 아니래. 빨리 맞춰봐요. 깊이 숨겨둔 비밀이 수영장에서 쉬한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어떤 감정과 유사할까요? 당황이? 정답을 외치셔야죠. 정답? 정답. 당황이? 정답. 지금 이로써 3대 3이 됐습니다. 네. 좀 긴박감은 없지만 같은 성우였어요? 같은 성우분이었어요. 근데 두 개가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깊이 숨겨둔 비밀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걸 숨기고 싶잖아요. 깜짝 놀라고. 네. 근데 같은 캐릭터로서 맡은 게 이제 당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캐릭터의 그런 좀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해서 좀 엉뚱한 질문으로 제가 보너스 퀴즈로 갖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 이 퀴즈로 인해서 역시나 긴박감은 없지만 최종 클로징 멘트권을 이제 치열하게 지금 싸우시게 됐거든요. 어떻게 제가 가보겠습니다. 7번째 퀴즈. 두 분 맞춰보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 분의 싸움입니다. 될 사람을 밀어야죠. 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먼저 답이 아니라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블루피의 파우치는 결국 누가 본부로 들고 왔을까요? 감정 중에 누구? 정답 정답. 버럭이 정답.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부러 안 아니에요. 냄새가 네. 좀 나는데. 약간 조금 아니에요. 냄새가 좀 나는데.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렇게 정답 외치는 연습을 하루에 5번씩 해주세요. 축제. 네, 그때 버럭이가 파우치 안에서 팡 터트리는 걸 보고서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판에 자기 허리춤에 차고 왔었어요. 허리춤에. 네,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네. 그 차고 왜냐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렇게 빵 터트리는 게. 그래서 오늘 상효님이 클로징 멘트권을 네. 갖고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팟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부 첫 번째 코너는 영화 속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대공감 문화읽기입니다. 주제 첫 번째는 라일리의 성장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은 사춘기를 겪는 딸을 보며 출발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1이 긍정적인 감정과 반대 감정 모두가 의미가 있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간의 조화로운 작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면 인사이드 아웃 2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신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혹시 1편, 2편 다 보셨을 텐데요. 혹시 성장하는 라일리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저는 네. 한 3가지 네.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딱 보면서 그 머릿속에 네. 그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되게 좀 뭐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재밌게 감정과 기획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돕고 이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주제를 갖다가 아주 좀 재밌는 요소로 이렇게 잘 풀어냈구나, 이거를 또 하나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그 사춘기의 어떤 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그런 사회적 관점에서 그 독립성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기에 이제 사춘기인데, 그런 이제 청소년기의 어떤 발달 과정을 갖다가 특징을 잘 찝어서 잘 살려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라일리와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저와 또 자식, 우리 아이들의 그 사춘기 시절의 모습을 이제 약간 오버랩되면서 아 그래 그랬었지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라일리 엄마 아빠까지, 라일리도 물론 맞구나. 응원을 하지만 네. 라일리 엄마 아빠까지 내가 응원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내 모습을 봤다고나 할까요? 네. 맞아.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평범하게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네. 그 뭐지 캠프 네. 하키 캠프. 캠프를 네. 가는데 차가 네. 그 인사이드 아웃 1에 나왔던 그 네. 차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오. 제 기억에. 오,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노력을 별로 안 했구나. 그 집도 그대로일 것 같고 네. 아이는 평범하게 잘 컸는데 부모가 노력을 별로 안 했네. 더 그런 비싼 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벌써 차는- 벌써 딴지가 네. 시작된 것 네. 같습니다. 아주 방송 걱정 분량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인사이드 1은 그 가족 안에서의 라일리였다면 인사이드 아웃 2는 이제 친구를 만나서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차츰 이제 자기 자아가 발전하는 과정을 잘 그려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편에서는 이제 기쁨이의 자리를 불안이가 좀 뺏게 되는데요. 성공을 위해서 좀 조급해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한때의 어떤 제 모습을 조금 돌이켜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이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제 이 불안이 또한 또 이제 그런 불안이라는 그 부정 감정도 역시 또 지혜롭게 잘 이렇게 대처해서 이렇게 잘 추스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불안, 저는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관리가 참 필요하겠다. 맞아요. 불안이라는 그 자체가 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 그 영화에 간섭을 한다면 라일리에게 네.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고 싶다. 오. 그 네. 카네기, 데일 카네기의 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그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튼 자기 건강을 해치는 것이니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정기님은 굉장히 이렇게 준비 안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맞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니까 아니요, 영화를 네. 보면서 느낀 네. 바예요. 다음 달 대본을 써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네, 본부의 리더는 그 이어서 다시 기쁨이가 탈환하게 되거든요. 주인공 라일리는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그 감정 간의 어떤 조화나 신념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이만을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을까요? 저 역시 그 영화를 보면서 혼자 보는 것보다 사춘기를 둔 부모님이랑 그다음에 뭐 요즘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 느꼈던 그 사춘기가 지나고 정년퇴직 하면은 인생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위에 보면은 정년퇴직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어차피 올이잖아요. 다 같이 네.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볼 수 있고 친구들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네. 네. 그게 뭐 인간 감정이란 게 이제 네. 인간 행동의 어떤 숨은 동기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이제 인간 사람들이 다 이제 보면 좋은 건데 이제 네. 물론 여기 안에서 또 라일리 부모님처럼 이제 네. 사춘기의 아이들이나 사춘기를 이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같이 보면 뭐 이제 그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자기 이 위기 관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감정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스스로한테 좀 화가 나고 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내 감정인데 내가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약간 요런 마음 드실 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인사이드 아웃 1편이 개봉을 했을 때 아 이거 뭐 재밌겠나 뭐 애기들이 보는 그쵸. 뭐 감정을 의인화했다고 하네 그래 근데 저 이번에 2편을 보면서 1편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그치.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냥 감정에 관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뭐 인간 심리나 어떤 네. 사고 과정을 시각화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네. 한 애니메이션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들이 네. 뭔가 좀 동화책을 읽는 느낌으로 네. 이런 이 애니메이션을 좀 국가 지정해서 필수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네. 정말 설명이 네. 제 기준에서는 정말 네. 설명이 잘 된 것 네. 같고 뭔가 좀 그런 감정적인 거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뭐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네.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뭐 감정의 종류나 그 이 기억이 만들어지고 신념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 조언을 다 네. 받아서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춘기 때는 뭐 배우는 게 있고 어디서 뭐 알려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분출할 수 없는 네.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거를 봄으로써 아 내가 왜 이런 걸 겪고 있구나를 좀 시각적으로 그렇죠. 또 좀 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네, 싶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또 역으로 저는 보면서도 저는 사실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보면서 울컥울컥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이가 막 이제 불안해서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그런 모습에서 한때 과거의 내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해서 그렇죠. 이게 꼭 어린아이만이 꼭 그렇게 저런 감정을 느끼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위로와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제일 귀여웠던 캐릭터로 이제 네. 단연 추억 할머니를 맞아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라니는 할머니한테 졸업을 한 2번 정도 한 다음에 네. 친구들이 아이를 이렇게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나 추억 할머니 나오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3편의 암시를 네.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3편이 나온다면 어떤 시점에 라일리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네. 뭔데? 대학교 가서 막 네. 사랑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네. 말고. 네. 네. 여기 딴지를 거실 분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딴지 왜요? 안 나와도 된다? 안 나와도 된다? 그러게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저는 네. 3편 나와서 네. 추억 할머니가 더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라일리가 2편에서의 과도기를 잘 넘겨서 좋은 사람하고 네. 알콩달콩 사랑하고 실현하고 아파하는 그 과정 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당연하죠. 저는 이게 인간 발달 네. 단계에 네. 딱 맞춰가지고 전생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 진짜 우리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발달 단계를 뛰어넘기보다는 네. 이제 여기 사춘기에서 아, 그다음 이제 네. 청년기의 어떤 그
관계 네. 이제 내면을 좀 이제 자아 성장도 했고 했으니까 조금 이제 이제 관계에서 어떻게 넓혀가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성장해가는 모습을 또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사회에 나갔을 때의 네. 그런 또 생겨날 수 있는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또 예를 표현을 들면? 하면은 네. 예를 들면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뭔가 좀 이렇게 감정적이기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계산기의 모습으로 뭐 음. 애니메이션이 아. 나온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럼 맞아요. 감정들이 더 추가되겠네요. 전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추가되는 감정의 게. 다양한 감정들이. 원래도 뭐 처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기획했을 때 네. 이제 전문가 제안 받아서 네. 추렸던 감정들이 뭐 네. 20몇 가지가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아서 줄여서 네. 줄여서 지금 이거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시즌 3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번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라일리하고 엄마와 아빠는 감정 본부의 리더가 다 다른데요. 라일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본부의 리더가 달라서 엄마와 아빠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배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방식들이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그 본부의 컨트롤을 잡고 있을까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불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요? 저는 저도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그 변수가 되는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변수를 예측해서 그거를 싹을 없애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놓은 대로 가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뭔가 뭐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도 보통은 서류를 쓴 다음에 어떻게 행사에서 구현을 할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이거를 행사가 진행되는 어떤 그 구조를 세팅을 해놓고서 내가 이 콘텐츠에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걸 체험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뭘 얻어가고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는지 이거를 생각해서 입구엔 어떤 거, 뭐 좌석엔 어떤 거,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할 때 앞에서는 어떤 거 이거를 해서 먼저 이렇게 그 이미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벌어질 어떤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 동선이 이거는 좋지 않겠구나. 그럼 이 동선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동선에 맞춰서 여기에는 홍보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짐을 쌀 때도 뭐 앞에 사회자석엔 뭐가 있어야 되고 이쪽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좀 역으로 챙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좀 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네. 글만 먼저 써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보단 네. 그렇게 해서 싹을 죽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그렇게 대비하는 네. 게 또 불안의 네.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불안이라는 네. 그 네. 감정이 이제 이렇게 딱 준비하게 하고 네. 계획하게 하는 그런 게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MBTI의 계획형 인간이에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전혀 아니지만 이상하게 일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J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아니야 나 P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MBTI는 다 반반이었어요. 49대 51. 네, F 빼고 F만 이렇게 F고 나머지는 다 반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양면을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좀 중간에 서 네.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네. 맞아. 네. 그러면 선생님은 또 불안이 중간이신 거예요? 저도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불안이 조금 더 이제 막 심해지면 또 살짝 강박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준비를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제 저도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불안의 정도를 이게 잘 네.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심해지면 이제 강박으로 돌리시되는 거죠. 불안 세표. 저도 불안이와 소심이 중간인데 네. 예를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네.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이. 왜냐하면 네. 저도 어떤 곳에 처음 가게 되면 미리 그 다 찾아보세요. 아.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야 아. 되고 그래서 미리 항상 거의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야지 안 그러면 그 콩닥콩닥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급약속 싫어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쩔 때도 괜찮긴 한데 네. 미리 준비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막 약속 늦는 거 막 콩닥콩닥 뛰는 거 있죠. 네. 그거 되게 싫어갖고 어. 거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어디 여행 갈 때도 미리 네. 다 써놓고 네. 준비물 다 엑셀 챙겨놓고 엑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미리 메모 해놓지 네. 않으면은 네. 뭐 빠뜨리면 네.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음. 저희 셋이 성격이 좀 네. 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지금은 많이 내려놨지만 옛날에 엑셀. 그럼 죄인데 네? 아니요, 저는 P입니다. 아니 옛날에 네. 그 제이랑 네. 피 형이랑 두 네. 명 이제 검사해서 나눠 가지고 A팀 B팀 네. 해가지고 이제 여행 계획을 짜라고 전지를 한 장씩 네.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획을 쫙 짜는데 제이 형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금을 든다부터 했어요. 어. 네, 돈을 모은다. 어. 구성원들끼리 어이구. 구성원들끼리 이제 돈을 모은다, 적금을 든다, 네, 뭐 어머. 이런 거부터 먼저였고, 어.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그걸 네. 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어우. 피가 정말 깜짝 놀라요. 근데 진짜 그 두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어쩜 맞아요. 제이와 피가 이렇게 다를까 그걸 진짜 극명하게 맞아요. 예, 맞아. 봤는데 피 형은 뭔지 아세요? 항목도 없어요. 결제한다. 카드 한 장 들고 떠난다. 진짜로. 네. 맞아. 그렇게 맞아. 줬어요. 네. 너무 놀랐어요. 네. 맞아. 저도 뭐 예, 그랬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제 메인 감정은 네. 삐딱이. 삐딱이? 삐딱이는 9개 중에는 없었는데 비슷한 게 삐딱이를 뭐가 있었죠. 따분이 따분이 음, 누워서 핸드폰으로 처음에 나온 5가지 감정 중에 네 까칠이 까칠이? 아, 네. 까칠일 수 아, 있겠다. 그죠? 네. 예. 어차피 감정은 네. 굉장히 수많이 있는데 그 기본 감정이 6가지라고 하거든요. 그 6가지에서 이제 네. 이렇게 파생이 돼가고 어. 하고 어떤 이제 뭐 감정 휠에서는 또 뭐 24가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학자들에 네.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그 감정의 라벨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대요.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무슨 불편한 감정이 분명히 올라오는데 이 감정이 사실은 이게 수치심인지 뭐 부끄러움인지 뭐 네. 이렇게 비슷한 감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게 감정 라벨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라벨링을 하고 그 감정이 이면에 숨은 의도, 내 감정의 그 동기,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이제 이 자기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 일기 쓰는 걸 되게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아침에 하거나 뭐 저녁에 하거나 오늘 내가 주된 감정이. 감정 뭐가 있었는데 이 감정은 왜 생겨났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했나 보다 약간 그런 거를 좀 객관화시키고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좀 자기 체면 이제 네, 이건 네. 이런 거니까 다음에는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써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한테 네. 이제 파이팅을 하는 긍정하거나 이런 약간 거. 그런 걸로 마무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네. 이 정도 되면은 연초에 다이어리 사가지고 그죠. 안 쓰는 사람들 저 네. 같은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네. 한 번 안 쓰면 쭉 연말까지 맞아요. 네. 안 쓰고 또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아마 네. 감정 일기를 한번 네, 써보시면은 네. 그런 묵은 다이어리를 다시 네, 부활시키는 데 좀 네.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네. 감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네. 또 그거를 보면서 일단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부정 감정이라고 해서 자꾸 억압시키고 이러면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좀 그 감정이 이면에 이제 생긴 그 동기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인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일기 쓰는 거, 뭐 옛날에는 감사일기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일기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네. 감정에 대한 이해와 연습 이런 것들이 네. 인사이드 아웃 1과 2에서 사실상 다루고 있다고 네네네,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저 생각났어요. 3편을 만든다면 네. 네. 그 필요한 감정이 네. 뭘까라고 네. 아까 질문을 네.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 뭔데. 왕궁금. 그것이 네. 바로 이게 네. 감정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오, 저는 공감합니다. 만약 이름이 네. 나오면 수치심이 어. 이렇게 아,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더 귀엽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네. 책에서 만나 그랬는데 네. 자기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예. 수치심을 알아야 견뎌내는 어. 것이 한 번쯤 음. 수치심을 느껴보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수치심이 뭐 어떤 감정이라고 이렇게 딱히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기대한 만큼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뭔가를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느끼는 게 수치심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정말 못 견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수치심 같은 거를. 수치심에서. 네. 예를 들어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부끄럽다랑은 좀 다른 다르죠. 건가요? 다르죠. 어떻게 보면 라일리가 몰래 수첩을 보러 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들켰다면 굉장한 수치심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인데 음. 딱히 막 이렇게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사실 뭔지는 저는 속으로는 알겠거든요. 아마 다들 뭐 그쵸. 경험이 있으셔서 맞아요. 알겠는데 아마 후속편이 나온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한번 다뤄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수치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그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발상과 표현들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는 장면을 볼 때마다 나 오늘 영화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혹시 인사이드 아웃 2에서 혹시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재미있게 보신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요. 네. 저 파우치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파우치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맨 나중에 네. 버럭이가 어울리지 않게 네. 파우치 너무 마음에 든다고 허리에 맸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귀여워서 맞아요. 거기서 막 다이나마이트 나와서 네. 그거 타고 네.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와 감독들은 천재다. 맞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나왔는데 다이너마이트 하나 나왔다고 좋아서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그 브레인스토밍 그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 1을 보니까 그때도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꽂을 때 그런 전구 형태를 맞아요. 꽂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 2를 보고서 다시 1을 보니까 저 때부터 그 전구가 계속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그 누구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알지만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진짜 창의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 싶었어요. 저는 그 비디오 게임 캐릭터 렌스 네, 렌스 너무 귀여웠어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다른 애들이 기억하는 걔는 굉장히 멋있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네. 저는 진짜 영화관에서 그 장면에서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진짜 영화를 보는데 네. 관객들이 다 네. 빵 터져갖고 막 맞아요. 웃더라고요. 진짜 너무 네. 웃겼어요. 네. 근데 또 너무 그 혹시 게임 그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TV나 뭐 이런 데서 네. 유튜브 같은 데서 게임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 광고를 보통 연예인분들이나 성우분들이 그 멘트를 치는데 약간 그런 웅장하고 맞아, 뭔가 좀 맞아, 이렇게 맞아. 그런 목소리를 그 배우 이동욱 씨가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웃겼거든요. 하찮은데 너무 진지하게 그 웅장한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또 다른 거 있으실까요? 그 추억 할머니? 추억 할머니 캐릭터도 되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우리 그때 좋았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윤정기님 혹시 재미있는 캐릭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정기님 네.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자면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네. 그 아빠 머릿속에 아. 들어있는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맞아. 원에서도 네. 이제 가족 식사 장면에서 맞아. 이제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막 스포츠 게임, 맞아요. 맞아. 지금 아마 그런 왈리가 막 학교에서 네. 잘 지냈나 네. 못했나 네. 표정이 안 좋아서 엄마가 물어보는데 아빠는 막 머릿속에서 축구 얘기하다가 맞아. 딴 질문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혹시 딴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아무 생각 한 박자 늦을 뿐이에요. 한 박자 쉬고 무슨 생각이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타이밍을 하세요. 늦게 되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러면 다 딴지에서 이렇게 잘하시려고. 아니요. 결이 맞지 않는 영화다. 나와. 혹시 만약에 그 파우치가 있다면 거기에다 뭐 넣고 다니고 싶은 거 있으세요? 중국어 사전. 요즘에 네. 정말 사전을 볼 일이 없죠. 근래 본 일이 있어요? 진짜 없다. 없죠. 저 집에 있어요. 전자사전. 아니니까. 아니 전자사전도 사전 개념이 아니지. 국어 사전 있어요, 저. 그러니까 근데 떠들러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클릭해서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국어 사전으로 보는 그 종이로 보는 재미가 더 있긴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딴 얘기지만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뭐 학원도 많이 없고 뭐도 별로 없어서 이제 집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국어 사전 앞에서부터 이렇게 막 보다가 재미없으면 탁 펼쳐놓고 뭐가 재밌지 이러면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그 저장 버튼이 디스크인 거를 모르는 것처럼 맞아요. 사전이 그런 건가 아마 싶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 그럼 이어서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만의 그 특별한 팟중 매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화는 더빙일까요? 자막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그 취향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더빙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더빙을 선택하거든요. 그러시구나. 저 민지에는 더빙파인데 혹시 더빙파 계실까요? 더빙파? 저만?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자막파로 보시면 될까요? 왜 더빙을 더 선호하세요? 저는 그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더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배우만은 꼭 원어로 듣고 싶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더빙을 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볼 때 이제 저는 주변도 보고 구석도 보고 왜 저런 액세서리를 했을까? 저 색이랑 같네? 뭐 이런 것도 보면서 보려면 자막까지 보려면 그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특히나 더 더빙으로 보는 게 재밌다. 근데 애니메이션 말고 일반 영화가 네. 더빙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죠.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그 더빙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보고서 더빙이 있으면 더빙으로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영화가 더빙으로 나오는 건 드물죠. 그쵸.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어디서 드물죠. 봤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수입할 때 무조건 더빙을 더빙해서 해서 맞아요. 틀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영관에서는 아마 더빙이 일반 영화 같으면 네, 드물지 않을까. 그쵸.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애니메이션은 왜 더빙이 많을까 상대적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때 네, 그쵸. 관객의 연령대가 어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더빙 애니메이션은 거의 한 학교 끝나는 한 3-4시 정도에 끝나요. 그 이후로는 거의 다 자막이에요. 네, 성인들은 이제 더빙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슬램덩크도 저는 더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더빙이 장점이 아까 네. 우리 민지혜님이 얘기한 것처럼 눈이 자유로워진다는 거. 네. 그런 장점은 네. 있죠. 근데 그 영화 그 네. 원작의 맛을 제대로 살리려면 사실은 더빙이나 네. 자막
네. 자막 영화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죠. 그럴 수 있기도 한데요. 제가 옛날에 그 방송 그 공중파에서 제가 되게 좀 보고 싶었던 그런 좀 사회 문제 막 약간 언론 매체 뭐 매스미디어에 대한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자막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멘트가 엄청 길다 보니까 화면의 절반이 자막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 밑에까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였고 그때는 제가 이제 OTT 넷플릭스 나오기 전이었어가지고 꼭 보고 싶어서 그 시간에 집에서 그 영화를 틀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는 반복해서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자막이 길거나 막 이런 거는.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왜 한때 왜 그런 어벤져스 막 이런 영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뭐 그 번역이 잘못돼서 뭐 뜻을 뭐 이렇게 왜곡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저는 그 더빙으로 옮기면서 그런 화면에도 구성되거나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화로 그런 바꾸는 것들을 봤을 때도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 1에서도 이제 1에서는 버럭이가 계속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브로콜리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뭐 안 먹는다고 집어 던지니까 너 이러면 디저트 안 줘라고 했을 때 아마 버럭이가 봤던 신문에 디저트 없음 뭐 이런 게 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한글로 그 신문의 메인 그 이 헤드라인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또 재미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지 않나? 저도 항상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막을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원래의 맛을 느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1을 더빙으로 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편도 더빙으로 봐야지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더빙만이 갖고 있는 맛이 있어요. 민재님 얘기했다시피 더빙을 하면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같이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의 맛이라고 그러나 한국적인 맛을 더 잘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도 이해하고 성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더빙의 맛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또 저는 강경 자막파지만 강경.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보면 극영화를 보면 더빙된 영화들이 주로 나왔었어요. 우리 시대 사람이다. 그때는 이거 보면서 입이 다른데 왜 그러니까 그때는 외국 말과 우리 말이라서 입이 다른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입이 다르지? 이렇게 우리말 들리는데 저 사람은 왜 입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좀 부정적으로 처음에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는 그 이후로는 대부분 극영화는 무조건 원어로 보고 사실 시각적으로 좀 이거 자막을 읽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다른 외국어 영화를 더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자막으로라도 보면서 좀 그렇게 체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연의 느낌을 제대로. 근데 저도 좀 생각이 그래도 조금은 바뀐 게 애니메이션은 그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더빙으로 봐도 전혀 뭐 이질감이나 이런 게 없이 더빙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막이 최고다. 저도 뭐 거의 자막을 선호하거든요. 자막을 선호하는데 저도 이제 상현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으로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은 뭐 토요 주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왜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냥 맞아요. 똑같은 깎은 듯한 그 전문 성우가 나와서 여자 주연 배우 항상 정해져 있고 남자 주연 배우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영화는 매번 다른데 목소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재미없다. 재미없고 약간 뭔가 좀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계속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인공 목소리. 특히 주인공 목소리가 매번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드 셜록을 보셨나요? 저만 봤군요. 저 셜록 봤어요. 그 셜록이 거의 전 세계가 같은 날 방송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더빙판으로도 하고 그래서 TV에서 리모컨 설정을 하면 자막으로 볼 건지 더빙으로 볼 건지 설정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셜록 또 그럼 자막으로 보셨겠네요? 네, 자막으로 봤어요. 더빙은 저만 봤군요. 그때 저는 이 더빙을 보는 사람으로서의 재미를 어디서 느꼈냐면 그 모리아티가 나오잖아요. 근데 1편에서 모리아티가 되게 그 하찮은 역할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주인공이다. 저 사람은 메인 빌런이다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한 성우가 지나가는 하찮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소리가 스포인데 했는데 정말 그 모리아티가 그 전체를 이끄는 메인 빌런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재밌다. 그랬구나. 또 더빙을 보면 나는 외국 영화를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는데 더빙이 되면 이게 외국 영화 같지가 않아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잘 익숙한 전문 성우 아니면 뭐 유명한 배우 이런 사람들이 맞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 영화 본연의 어떤 그 감정선을 좀 흐트러서 받아들여진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방금 우리 만수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에 살짝 이제 저도 솔깃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또 어릴 때 그런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는 한번 더빙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OTT의 장점이 내가 선택해서 만약에 뭐 그 선택지가 있다면 더빙인지 자막인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SNS에서 뭐라고 할까 많이 보게 된 건데 송혜교 배우님 나온 드라마 요새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학교 폭력 그 대사 그 중에 송혜교 배우가 했던 대사를 외국말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비교해보는 SNS가 있었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송혜교 배우의 말을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더빙을 해서 하는 모습, 또 프랑스어로 더빙을 하는 모습, 미국말로 더빙하는 모습 이렇게 비교를 하는 SNS 릴 같은 게 더 글로리 더 글로리 대사를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국말 이외의 모든 언어는 다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외국 사람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비교 영상 같은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품격 토크 방송 팟중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2부 두 번째 코너인 딴지를 걸어라입니다. 지난번엔 실화 기반의 영화라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딴지의 강도가 좀 약했다라는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긴 한데요. 이번 애니메이션에는 어떤 또 딴지를 갖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영화 자체가 과연 내가 이 영화를 볼 나이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이도 다 컸고 이제 뭐 손주들은 아주 어린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에 대한 어떤 심리, 감정 이런 영화를 보는 게 맞나? 이건 나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은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딴지? 아무튼 영화 선정 자체가 저는 별로였다. 그러면은 투표에서 물밑 작업을 조금 하시죠.
저 네. 이거 선택 안 했었어요 진짜. 다음번엔 좀 원하는 영화가 되도록 네, 열심히. 더군다나 네. 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투라고 하니까 뭐 아류작 뭐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댓글창 괜찮을까요? 네? 댓글창 괜찮을까요? 위험 발언. 네, 위험 발언. 그래도 삐삐. 예, 무풀보다는 악플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삐삐. 시리즈물 뭐 그닥 별로 네. 안 좋아해 사실. 아유, 어벤져스 이런 거 하면 큰일 나겠네요. 한 10편 넘게 보셔야 되는데. 아니 저기 따님이 있으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 컸죠. 그러니까 그때 따님이 혹시 사춘기 없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이 사춘기를 네. 겪는 당사자는 사실 그걸 인지를 어.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네. 이 사춘기를 사실 음. 딱 잘라서 사춘기 전, 후 이렇게 나누기도 좀 음. 힘들고 언제 음. 자녀분들이 음. 사춘기라는 어떻게 거를 지나갔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뭐냐면 네. 제 직장 생활이 아이들이 깨기 전에 출근을 했고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퇴근을 했고 그게 대부분의 생활이었어요. 또 갑자기 또 죄송해지네요. 그러면은 그거 네. 그 사춘기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네.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사춘기 딸은 결혼을 이제- 하신 걸로 아니 그러니까 둘은 결혼했고 어. 막내는 막내가 이제 20대 초반. 그러니까 사춘기 네.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춘기 때를 아내가 같이 공감을 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아웃사이더. 주말에도 휴일에도 관찰자. 그러면 소통을 안 하셨다? 그렇죠. 뭐 예, 알겠습니다. 딸에게는 엄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4명의 버럭이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따님께 꼭 보여드리시기를. 아니 그러면 지금 네. 지금 현재 그 네 분의 이 네. 머리에는 네. 버럭이가 지금 메인입니까? 현재 이 시간? 방금 그 답에 빙고. 대해서 방금 그거에는 예. 빙고. 네. 유니쌤은 네. 혹시 네. 자. 언제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얘가 지금 사춘기구나 아. 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말수가 굉장히 아들이고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뭐 애교도 많고 엄마한테 살갑고 이런 아들이었거든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말수가 적어졌어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수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잠을 엄청 많이 자더라고요. 네. 잠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한 번씩 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들면서 그때 좀 녀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안 건들라고 엄청 노력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이제 막 밥 먹으라 엄마 뭐 막 이랬었는데 이제 아침에 자꾸 일어나면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자꾸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막 대꾸도 하기 싫고 막 피곤하고 학교 막 이런데 말을 자꾸 걸면은 뭐 챙겨주는 거라도 말을 자꾸 걸면은 별로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그냥 밥하고 이게 네. 뭐 이제 먹을 거 이렇게 딱 아침을 세팅을 네. 딱 해놓고 이제 조용히 이제 근데 대신 저는 이제 아침에 깨우는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정말 그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긴 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네. 일어나서 딱 준비하고 나면은 이제 안 먹으면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아프지만 그냥 뭐 안 먹고 갈 때는 입맛이 없나 보다. 그냥 또 삭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이제 아이의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이한테 표현은 못하고 또 이제 애한테 그때는 뭐 공부나 이런 걸로 푸시하면 또 관계가 어긋날 것 같아서 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네. 압박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풀겠어요, 제가. 화살이 이제 나의 남편한테 뭐 이제 바가지를 끓는다기보다 이래서 속상했다. 힘들어 속상해 막 이랬는데 하루는 이제 남편이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편지 내용은 짧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그 뭐 어디서 또 찾아갖고 적었는지 뭐 이렇게 뭐 설거지 할 거리가 많다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좋은 파티에 즐거운 네. 시간을 보냈다는 거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사춘기 아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자기적인 편지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슈퍼 편지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가 이걸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 약간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알게 모르게 그때는 뭐 무슨 말을 해도 뭐 이제 불편한 거죠. 뭐 그냥 이제 푸념하고 싶어서 이제 남편한테 한 소리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이제 지나가서 다시 살가운 아들로 돌아왔을 때 정말 감격. 네, 감격. 네.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예. 이제 중학교 때 저기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무자르듯이 이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말수가 적어졌고 언제부터 서서히 해서 이제 온전히 돌아온 게 그게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이 영화를 네. 딴지를 또 하나 걸어보자면 네. 맞아 이게 너무 불안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사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사춘기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이 너무 불안 쪽으로만 끌려간 거 아닌가. 다른 감정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 질풍노도의 시기, 뭐 사춘기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표현하죠? 중간자, 뭐 모르겠네요. 갑자기 굳이 이제 그거 불안을 왜 부각시키냐 이제 이 굳이 뭐 저기를 얘기하자면 그게 뭐 그거 있잖아요. 발달 단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이게 뇌가 발달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전두엽인가 이거에 발달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런 요소적으로 이제 그때 그 불안이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자꾸 이제 이게 자아 정체성을 내 자아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막 이제 짬뽕이 돼갖고 머리에서 이제 그렇게 스파크가 팍팍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좀 그런 불안 정서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요즘은 이제 유치원에서도 감정 코칭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유치원에도 이 감정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용산군가 그쪽에 있는 그 어린이집들 다니면서 약간 그런 감정 코칭 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좀 저도 애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아직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어설픈 적이고 하니까 아 이게 부정 감정을 이렇게 뭐 너무 드러내고 이러는 나 스스로도 어른이지만 이게 불편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온전히 그냥 수용하고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구나,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구나 이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랬었는데 하여튼 감정을 공부라고 하면 그렇고 뭐라 그러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얼마 전에 또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가 아이의 정서, 감정 그 표현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작가님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청소년들이 짜증나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짜증나라는 말이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그냥 뭉뚱그려서 맞아. 나 짜증나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고 하셨나?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에 대한 감정을 좀 알아채고 그런 걸 인지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그게 바로 아까 감정이셨던 그 라벨링을 정확하게 기저에 뭐가 있어서 외면적으로 짜증이 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딱 느껴지는데 그 감정이 묘한데 이게 뭘까 이제 그걸 정확히 하려면은 상황을 간단하게 적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감정이 났을 때 그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적어보면은 아 요렇게 돼서 내가 요런 감정이 느끼는데 내가 그러면은 같은 말이어도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 대목에서 특히 또 이렇게 이런 상황 설명해놓고
유독 그 어떤 네. 한 대목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의 뭐 잘못 이런 것보다도 자기 양육 과정에서 억압돼 있던 과거의 장기 기억 속에 머물러 있던 그런 그가 이제 스파크를 일면서 그때 상대한테 화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나한테 화내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객관화시키고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일기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딴지를 제가 네. 궁금한데 네. 만약에 편파적인 입장으로 내가 잘했고 내가 맞고 이런 입장에서의 편파적인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과연 도움이 될지 누군가는 과연 그럴 거란 말이죠. 모두가 다 객관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쓰고 이 부정적인 감정의 기준에는 내가 뭐 때문에 그랬다. 또 좋은 감정은 이거는 내가 이제 뭐 이런 면에서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부정 감정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그 상황에 대한 내가 받아들이는 감정에 대해서 다 써보는 거. 네, 3부는 나름대로 영화평 팥죽엔 옹심이인데요. 이번 영화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느 분부터 할까요? 네, 오늘 제일 마음에 안 들었다는 정기님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옹심이 2개. 2개. 네. 정말 개. 마음에 안 드셨나 네. 보다. 2개도 많다. 2개도 많다. 오늘의 영화평 네. 2개도 많다. 2개. 네, 먼저 하길 다행입니다. 네. 네. 저는 다스달입니다. 오, 네. 네. 저는 이 굉장히 그 자기를 이해하는 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시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 내면에 대한 그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네, 이게 한 줄 평입니다. 네. 네. 저도 옹심이 5개예요. 네.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통이 답이다. 맞아요. 내 감정 간에도. 네. 그쵸.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무조건 짜증나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그 부정적인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맞아요. 자기의 감정을 여러 가지 그 짜증나의 원인이 10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는 잘 몰라서 무조건 짜증나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그거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짜증나는 걸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알 더빙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내알. 네. 네. 한 줄 평은 부족한 나도 나다. 오. 맞아요. 네. 다 수용. 순서가 다 의미가 있었군요. 네, 중요한 거. 진짜. 네, 이렇게 저희 14번째도 마무리했고요. 팥죽 라디오는 유튜브와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좋아요, 구독 설정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픽사의 스토리 아티스트였던 엠마 코츠는 트위터에서 22가지 이야기 구조의 규칙이라는 내용을 게시했었습니다. 17번째 규칙으로 어떤 일이든 헛된 것은 없다. 효과가 없다면 당장은 손을 떼고 넘어가라. 나중에 다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재미있게도 인사이드 아웃 2 기쁨이의 대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24년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일단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눈 한번 딱 감고 도전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큰 결실로 돌아올지도 모를 테니까요. 팥죽 라디오 15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님이 그러네요. 잠바 입으세요, 선생님. 아니요. 잠바 입으면
좀더 단정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단추를 하나만 더 잠궈 주세요. 하나 더. 하나 더. 네. 하나까지. 여기 잠궈야 되나? 아니 남자들 아니 괜찮아요. 아, 남자들 기준이 있구나. 그들만의